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 있죠. 부동산 주택과 세금. 이 책에 이제 제 2편 이제 보유 쪽이죠. 그래서 보유와 관련된 세금은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재산세, 종부세는 어떻게 보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요즘 최근에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개정이라든지 재산세에서 공시가격이 인상이 됐을 때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많이 나오고, 또 어떻게 하면 요건 세금을, 보유세는 세금을 사실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정부에서 정해준 가격대로 세금을 내니까 제대로 내가 세금을 내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셔야 돼요. 혹시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만 지금 다루고 있는데,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나 종부세 혹시 내보셨어요? 네, 내고 있습니다. 오, 종부세도 내고 계세요? 네. 오늘 딱이네, 딱. 종부세 내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강의를 하는데 저한테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종부세 내보셨어요? 종부세 내보시고 혹시 강의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판단에 맡길게요. 그러고 말았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종부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종부세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종합부동산세를 좀 이제 분산을 해가지고 약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교재에서 국세청에서 이제 직접 우리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하나씩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번 알려드릴게요. 교재는 이제 72페이지부터 보시면 돼요. 72페이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라고 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러면 주택이 금액이 얼마나 금액이 돼야 재산세를 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거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은 다 낸다고 보셔야 돼요. 다 내는데, 단위 이제 세금을 계산을 이렇게 쭉 이제 정부가 계산해 보면 그 세금이 금액으로 아주 미세하게 2,000원 미만이 되면 그때는 재산세를 안 내셔도 돼요. 왜냐하면 2,000원 미만이면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정부에서 고지서를 그냥 안 보내버리는 그런 소액 징수 면제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 2,000원도 안 되는 건 세금을 안 내는 그런 규정이 하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모두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게 재산세는 해가지고 거기 두 번째 끝에 한번 봐보실래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에 부과된다요. 등에 부과된다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이 교재를 쓸 때 이렇게 등에 부과된다 이런 것보다는 여기에 토지하고 건축물, 주택 말고 우리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안 가지고 있는 두 가지가 더 있죠. 뭔지 아시죠? 이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토지, 건축물, 주택만? 우리 이제 재산세 공부할 때, 네. 합격할 때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선박이나 항공기. 근데 우리가 네. 주로 안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교재에서 등 이렇게 한 것보다는 선박이나 항공. 근데 여기 지금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선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선박은. 그래서 이제 선박 같은 경우는, 세금이 어떻게 나오냐면 대략 한 20톤이 넘어가는 것들 있죠. 우리 선박 톤수. 20톤이 넘는 선박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오고, 20톤이 안 되는 것은 세금 감면 혜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20톤이 안 되는 건 혹시 이런 것 들어봤어요? 전마선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도시에서만 살으셨네? 저번에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완도에 섬에 한번 놀러 갔는데, 거기 이제 젊은 친구들이 자기들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야, 네 전마 어딨니? 그러더라고요. 전마는 육지에서 가까운데 이렇게 다니면서 조그만 소형 통통대 같은 게 있잖아요. 좀 소형 선박. 그런 게 이제 전마선 역할인데, 전마라는 말을 거기서 썼던 걸 들었는데, 우리 재산세 보면 전마선에 대해서는 요건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없죠. 네. 시험 공부할 때는 안 중요하니까 설명을 잘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선박이나 항공기도, 그런데 항공기는 가지신 분 거의 많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만 부과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 교재에서는 주택에 대한 세금이니까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건 주택분이에요. 근데 그 바로 밑에 보면 주택의 정의를 한번 봐보시면 이 주택의 정의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주택은 그 밑에 있는 부수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그 위에 건물하고 아래에 있는 토지하고를 두 개를 더해가지고 주택이라고 하는 거. 그건 아시죠? 네. 예, 위에 건물, 예, 이렇게 있으면 여기 건물분이 있고 밑에 땅이 있으면 두 개를 합쳐서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나와요. 근데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 번에 재산세 한 번에 이렇게 딱 돈 내세요 하고 고지서 날라오면 금액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재산세는 반절 나눠가지고 7월 달에 반절, 9월 달에 반절 이렇게 됐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전에 이제 실제 학원 다니신 분인데 재산세에 대한 내가 7월 달에 재산세를 그때 얼마를 냈는데 그 재산세하고 똑같은 게 9월 달에 또 나와서 버려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 번 세금을 냈는데 뭔 세금이 또 나오냐. 그래서 버렸다고 해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분명히 내가 7월 달에 그 금액 냈는데 이번에 세금을 또 내라고 그 금액이 나와서 이거 버려버렸다. 아니라고. 그때 낸 게 반절이고 이번에 올라온 게 반절이니까 그거 합치야 정확한 금액이다. 그러면 내가 재산세를 얼마나 많이 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전체로 이렇게 고지서를 주면 세금 너무 많은데? 그런데 이만큼만 주면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가 또 나중에 이만큼을 또 보내니까 옛날에 낸 것도 같고 안 낸 것도 같고 네.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과세 기준이 다시 말해서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시가 표준액을 근거로 해서 네. 2분의 1은 7월, 2분의 1은 1은 9월에 납부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고지서를 보낸 이유가 너무 일시에 부과하면 세금 부담이 많이 된 것 같으니까 반절 나눠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상가 가지신 분들은 건물에 대한 재산세 따로 나오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건물분 재산세 7월, 토지분 재산세는 9월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주택은 위에 건물하고 토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아마 뒤에서 왜 이렇게 하나로 묶었을 때 세금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가 요건 뒤에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택의 유형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막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실 공동주택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거 딱 하나 아파트 먼저 생각나시잖아요.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 다세대.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다가구는 그럼 어디에 속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다가구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죠. 그래서 단독주택에 그 뒤에 제일 밑에 보시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이라는 게 뭐예요? 다중주택은 학생들이나 취업준비생들이 고시원 형태로 여럿이서 취사시설만 없을 뿐이지 그렇죠. 분리된 공간으로 여럿이서 공동생활할 수 있는 그게 다중 주택이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그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중주택, 단독 이게 전부 다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고시원처럼 하나 큰 거의 대부분 다가구 주택하고 비슷하다고 하죠. 공동으로 뭐라 그래야지? 우리가 취사시설만 뺀 그렇죠. 나머지 공동으로 샤워 시설이라든가 또 뭐 그런 어떤 공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을 두고 숙박만 별도로 분리되어 있을 뿐 여럿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그런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죠. 검색 찬스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예전에 외웠는데 까먹었어요. 아니 까먹은 게 아니라 이게 책을 보시다가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궁금하면 반드시 이렇게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검색을 해가지고 이걸 찾아보셔야 되는데 안 찾아보시고 그 선생님 다중주택이 뭐예요? 이렇게 글을 막 거기다 써요. 직접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독립된 주거생활 갖추지는 아니한 것으로 3층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그다음에 용도별 건물 쭉 이렇게 나오죠. 취사시설은 설치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정확히 맞아요. 욕실은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샤워장은 설치되어 있는데 이제 취사
그것만 안 되는 거죠, 지금. 근데 다가구는 이제 취사시설이 가능하죠. 다가구는.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독립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오른쪽 이제 다가구 주택의 과세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재산세가 과세되는 게 원칙이에요. 재산세를 계산할 때. 그런데 이제 재산세 계산할 때 문제는 뭐냐면 그 사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가구일지라도 우리 공동주택처럼 다가구가 만들어진 게 있죠. 일하시다 보면 그 다가구인데 공동 아파트처럼 그 한 세대가 독립된 공간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딱딱하니 나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그거는 각각의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일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일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구로 봤을 때 한 칸 한 칸을 나눌 때하고 전체를 하나로 봤을 때하고 세금 차이가 혹시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연히 나죠. 어떤 차이 때문에? 그거를 중개사 일을 하신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래도 전체 통합을 했을 때 공시가격하고 1구, 다시 말해서 뭐 101호, 102호, 그 다음에 202호, 202호 각각 했을 때 공시가격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아니, 그 다가구가 예. 전체로 공시가격이 나오니까. 건물 하나로 단독주택으로 나오니까 네, 정부에서는 네. 크게 하나로 나와요. 아, 그런데 세금도 1구 이렇게 구분해서 네. 따로따로 60%까지는 맞췄어요. 세가 나오지 않나요? 네, 60%까지는 맞췄어요. 그런데 따로따로 나왔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왜 혜택을 보는가는지 알아야 돼요. 그건 교수님이 좀 가르쳐 주세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초과 누진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것을 100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세율이 높아지겠죠. 네. 그런데 다가구가 나눠져가지고 100이 아니라 10에 대해다가 누진세율을 곱하면 누진율이 여기 완전히 낮으니까 세율이 낮은 율이 적용이 되겠죠. 네. 그래서 네. 각 구별로 나눠가지고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니까 누진율에서 요 세율이 낮은 세율로 곱해져 버리니까 다가구로 나눴을 때가 훨씬 유리해요. 그런데 문제는 재산세에서 세금을 조금 혜택을 받으려고 네. 이렇게 나눴을 때 나중에 양도할 때는 여러 주택으로 봐가지고 비과세를 못 받기 때문에 훨씬 불리해요. 그러니까 중개사님들이 이걸 알고 재산세 한 1, 20만 원 줄이려고 양도소득세 몇 천만 원을 더 내고 비과세를 못 받는 이런 것을 하실 건가? 요거를 중개사님들이 집주인들에게 상담을 해드리고 이거 나중에 양도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재산세 한 1, 20만 원 더 내더라도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감면 혜택을 또 비과세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통으로 그냥 거래하는 게.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제 보냐면 재산세에서 1구로 이렇게 나눴더라도 나중에 팔아먹을 때는 전체로 묶어가지고만 팔면 한 집으로 보는 거예요. 양도세는. 네. 그러니까 이게 구분해서 팔지만 않고 크게 묶어서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이렇게 구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일부라도 양도할 때 약간 문제가 생겨버리면 여러 집으로 보니까 양도소득세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다가구 주택에서 그렇죠. 중과세를 적용하거든요. 여러 주택으로 보니까. 네네. 그래서 비과세도 안 되고 또 중과세율 뭐 20% 할증이 될 수도 있고 30% 할증이 될 수도 있고 예.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구로 봤을 때 재산세는 혜택이 좀 있어요. 초과 누진세를 적용을 하니까 그 누진율에서 좀 낮은 율이 적용되니까 유리하게 돼요.